AI를 개발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억력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기술이죠. 플래시 어텐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새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AI가 왜 책 한 권은커녕 긴 글 하나도 제대로 기억을 못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요, 바로 GPT 같은 모델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벽을 가지고 있었죠. 트랜스포머가 정말 강력한 엔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심장부, 바로 자기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방금 말한 그 벽을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ONN.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입력 문장의 길이가 2배로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과 메모리는 4배가 되는 거예요. 3배로 길어지면 9배.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거죠. 예를 들어 AI가 단어 한 4,000개, 그러니까 짧은 에세이 한 편 정도를 처리한다고 해봅시다. 연산이 몇 번이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정답은 자그마치 1677만 번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했던 트랜스포머의 벽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계산량 때문에 더 긴 글을 읽는다는 건 정말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 엄청난 계산 횟수를 줄이는 데만 목을 메고 있을 때 플래시 어텐션 연구진들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계산 속도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연구들은 전부 계산량, FOLPS라고 부르는 걸 줄이는 데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연산 자체가 아니라 GPU 메모리를 오가는 데이터들의 끔찍한 교통체증이었거든요. 자, GPU 안에는 두 종류의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HBM은 뭐랄까 거대한 창고 같은 거예요. 40기가로 용량은 크지만 아주 느리죠. 반면에 오른쪽 SRAM은 여러분의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메가로 공간은 아주 작지만 속도는 10배 이상 빠른 그야말로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기존 방식은 계산 한 번 할 때마다 저 멀리 있는 느린 HBM 창고의 데이터를 계속 요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플래시 어텐션은요, 필요한 데이터만 작고 빠른 SRAM 책상 위로 딱 가져와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결과만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효율성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이 똑똑한 방식의 핵심 원칙을 바로 IO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느린 창고에 가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모든 일을 빠른 책상 위에서 끝내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래시 어텐션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IO 인식이라는 정말 천재적인 원칙으로 탄생한 괴물이죠. 플래시 어텐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플래시 어텐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N 곱하기 N 어텐션 행렬이라는 걸 저 느려 터진 HBM 메모리, 즉 창고에 절대 저장하거나 다시 읽어오지 않는 것. 모든 걸 빠른 SRAM, 책상 위에서 끝내버리자는 거였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두 가지 마법 같은 비결 덕분입니다. 첫째, 타일링. 마치 피자를 자르듯이 큰 데이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빠른 SRAM 안에서만 처리하는 겁니다. 둘째는 재계산인데요. 이게 좀 역발상이에요. 예전에 계산했던 걸 느린 창고에서 꺼내오느니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플래시 어텐션이 가져온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성능 향상,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GPT-2 모델 학습 시간인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21일이 꼬박 걸리던 작업이 플래시 어텐션을 쓰니까 단 6.9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3배나 빨라진 겁니다. 거의 한 달 걸릴 일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가로축의 입력 길이가 길어질수록 세로축의 속도 향상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보이시죠? 특히 다른 작업이랑 같이 처리할 때 그 효과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래요. 메모리 사용량은 무려 20배나 줄었습니다. 20배요.
바로 이 점 덕분에 모델이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훨씬 더 긴 입력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기록보다 15% 더 빠른 버트 학습, GPT-2의 언어 이해도 개선, 긴 문서 분류 정확도 대폭 향상까지 말 그대로 성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빨라지고 더 똑똑해진 AI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플래시 어텐션이 연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었죠. 파스X 챌린지라는 아주 어려운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모델이 16,000개가 넘는 항목으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처리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정말 극한의 문제죠. 긴 문맥 처리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건데 이전의 모든 트랜스포머들은 메모리가 터져서 실패했습니다. 이 표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의 정확도는 7%. 이건 사실상 찍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한 모델은요, 무려 61.4%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이 장벽을 깨부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버전은 무려 64,000단어 길이의 시퀀스를 처리하면서 더 불가능해 보였던 챌린지까지 성공시켰습니다. AI의 한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AI가 소설책 한 권 아니면 법률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플래시 어텐션은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